자, 34번 볼게요. 이거 아주 어려웠죠? 34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려워요. 이건 일단 뭐냐, 근데 우리가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예일요고 게시판이었어. 게시판인데, 중3 딸이 여자애가 글을 달아요. 언니 아들 예일요고 어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달아. 이때 이제 예일요고 여학생들이 각자의 아이디를 가지고 댓글을 짝짝 달 수 있지, 그치? 잠깐만. 됐어? 들어가서 쌤이 올렸거든? 문법을 관계 대명사 자, 최근에 올린 거 있어. 어제 올린 거.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 관계 대명사 저번에 준 거 프린트 있지? 그걸로 필기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 보자. 자, 이제 댓글 달았어. 예일요고 어때요? 라고 물어봤어. 뭐라고 달 거야? 그렇지, 그래. 너 정말 생각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는 막 기대 부풀었어. 예일요고 가면 무조건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신 대비 때 막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기대 부풀었어. 근데 이제 막상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 어때요? 명지고 막 누가 물어봤어. 어때요? 뭐라고 댓글 달 거야? 반드시 와라고 안 하죠. 그죠? 속마음은 어떤데? 너 오면 교대 너무 큰일 너 시험 때문에 예일요고 지문 한 80개 들어가 막 이런 얘기를 써 안 써? 안 써요. 각자의 서로 아이디 다른 사람들이 마치 짠 듯이 뭐라 그래? 야 예일요고 꼭 와. 시험 대비 영어 지문 10개밖에 안 들어가. 이렇게 막 달아. 그 밑에도 맞아 나도 시험 대비 때마다 너무나 편해. 이렇게 그치? 그리고 야 예일요고 오면 너 무조건 반에서 10등 안에 들 수 있어. 얘기해. 마치 짠 듯이 다 이렇게 달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속마음은 어때? 너 저때 말해. 맞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의 특성이에요. 인터넷의 특성. 봐봐. 이 사람들이 속으로는 우리 학교 오면 너 큰일 난다 라고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른 내용의 댓글을 달지. 일종의 가장하면서 역할극을 하잖아. 그치? 그죠?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그러면 거짓말이잖아. 그치? 거짓말. 예일요고 시험 때문에 한 지금 70개씩 들어가거든. 10개밖에 안 들어갔네.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거짓말로 댓글을 달면 누가 잡아가요? 안 잡아요? 안 잡아가요. 거짓말로 댓글 단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그 인터넷상에 올리는 글이나 말은 특성이 뭐다? 누가 거짓말을 한다 해도 통제하는 대상이 굳이 있다 없다?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되는 공간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걸 일단 인지한 상태로 지문을 읽어보자. 그럼 조금 내용이 잡혀요. 자, 빈칸 읽어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Putting this another way. this 위에 있는 내용이에요. 위에 있는 이러한 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put이라는 건 놓다 두다 말고 이제 뭐 언급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야 위에 있는 이러한 내용을 또 다른 방식으로 언급해 보자면, 달리 말하자면 당신이 볼 때 인터넷상의 utter가 뭐죠? 이게 말하다 언급하다요. 그래서 명사가 돼서 말 언급이 돼요. 당신이 인터넷에서의 말 언급을 보게 될 때 당신은 종종 알지 못합니다. 그 이름 바꿔줘야죠. 인터넷의 말 혹은 글 언급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do not know,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빈칸을. 그래서 인터넷상에 어떤 말이나 글을 봤어? 유튜브에 무슨 말 봤어? 댓글을 봤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대. 빈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빈칸으로 일단 잡아야 될 건, 그럼 반대로 인터넷 말의 특성이 뭐냐? 뭐길래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요걸 잡으면 돼요. 그죠? 인터넷 말의 특성이 뭐고, 인터넷에서의 언급의 특성이 뭐냐?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걸 일단 파악하는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 특징을 파악해 보도록 하자.
여러 개 그리고 종종 갈등을 일으키는 개념들이 있는데 진실에 대한 개념이 coexist, co는 뭐라고 이건 together, 함께라는 뜻으로 함께. 자, 진실에 대한 여러 개 그리고 종종 갈등을 일으키는 개념들이 공존하게 되는데 인터넷 상황 속에서 공존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말들이 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Ranging from 분사로 범위를 이루면서 from A에서 그 다음 through 요걸 거쳐서 to B까지 그렇게 연결돼요. From A to B에 through가 삽입된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말 개념이 범위를 이루는데 어디로부터? 완전한 거짓말에서부터 뭘 통해서 mutual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라고?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알고 있는 가장을 거쳐서 이해됐죠? 그죠? 서로 간에 예일여고가 사실 굉장히 시험 대비하고 편하다라는 걸 가장하면서 댓글 달았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상호 간에 인지하고 있는 가장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기까지 playful, 장난이 가득한 장난기 어린 이렇게 돼요. 장난기 가득한 trickery, 속임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진실에 대한 언급들이 인터넷상에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전문가가 put is은 요거 아까 말했듯이 말하다는 뜻이에요. 간단히 말하는 거와 언급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곧 이제 해석이 어렵게 생각하죠. 요 문장을 일단 여기서부터 더팩 여기 보세요. 요 따옴표로 해서 이 사람이 한 말을 뭐 했어요 지금? 인용을 했죠? 인용은 항상 하는 이유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인용구가 나오면 잘 봐야 된다.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인용구를 잘 보자. 그 사실, 즉 어떠한 사실? 바로 이 가주어예요. 너무나 쉽다는 거. 뭐 하는 것이 거짓말하고 그리고 뒤에 투가 생략됐어요. get away with가 좀 어렵죠? 뭔가 나쁜 것을 원래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잘 피해가고 모면하다는 뜻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에 대한 처벌을 모면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이렇게 돼요. 인터넷 특징. 그치? 거짓말해도 처벌 안 받아. 그 다음 조금 어려운데 지금 요 하이 톤으로 요까지가 설명이 됐죠.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as long as 뜻이 뭐였죠? 주어가 동사 하는 한이라고 외운 적 있고 주어가 동사하기만 하면 괜찮아 이런 얘기를. 누가?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이것도 좀 뉘앙스가 어려워. 뭐와 함께? 우리 자신의 deception은 뭐였죠? 속임수, 사기, 동의어는 fraud라는 단어가 동의어고 우리의 거짓말, 속임수와 함께 살아만 갈 수 있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짓말하고도 나만 괜찮으면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쓴 거예요. 거짓말하고도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그 해로움이 있더라도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이런 얘기예요. 이 해로움이란 바로 이 대인은 deceptions예요. 그 거짓말, 속임수가 다른 사람에게 야기시키게 되는 해로움과 내가 하는 그 거짓말에 있어서 내가 함께 살아갈 수만 있으면 나만 괜찮으면 괜찮습니다. 처벌을 굳이 안 받아요. 인터넷 특징이라고 이런 얘기예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은이 좋아요. 그 사실은 이에서 동사로 가요. 그 사실은 뭐냐? 그게 바로 상당한 특징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거에 상당한 특징이에요. 라고 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아까 우리가 빈칸으로 파악해야 될 게 뭐라고? 바로 인터넷에서의 말의 특징이 뭐냐? 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받아들이면 왜 모르냐? 인터넷 특징을 잡아야 되는데 인터넷 특징 나왔죠? 거짓말해도 괜찮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 아무도 처벌하지 않는다가 나왔다고. 개나 소나 다 거짓의 댓글을 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물론 가능하지요. live out은 실행하더라도 전부 되는 거죠. 자, 실행하는 게 가능한데 거짓말이나 뭐 공상, 판타지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consistently 일관적으로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거짓말을 실행하는 거 물론 그거 가능하지요. 그리고 자, 강주곤입니다. it is that 바로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가상 세계 속의 게임들이 작동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채팅방에 있는 닉네임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어렵게 썼지만 인터넷에서 뭐가 가능하다? 거짓말해도 괜찮다가 또 특징이 나온 거라고. 인터넷은 거짓말해도 됩니다. 자, 벗이 나와서 잘 봐야 돼요. 그러나 그 다음 by no means가 중요하죠. 뜻이 뭐라 그러지 이거? 일단 means는 이거 S부터 뜻이 뭐라고? 이건 수단, 방법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no, 아니다기 때문에 얘는 never와 비슷한 뜻이 돼요. 결코 뭐뭐가 아닌. 요것도 EBS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배웠던 거예요. 자, 그러나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뭐가? 진주어가 유지하는 거 말이죠. 바로 일관된 presence. 아까 뭐라고 이거? 아까가 아닌 다른 건 얘는 존재. 일관된 어떤 존재나 참석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어떠한 세상 속에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라고. 인터넷이라는 건 거짓말 해도 괜찮다. 그죠? 근데 그게 거짓말 하면서 하는 게 꼭 쉽지만은 않다. 좀 어려운 행위다. 되게 하기가 좀 고난이도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는 인터넷에서 거짓말을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쉬운 일이 아니다. 하고 요 세상에 대한 묘사가 where 이하로 지금 1번, 2번, 3번으로 묘사가 돼요. 이러한 세상에서 거짓말을 일관되게 꾸준히 하는 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이런 얘기라고. 그럼 봐봐. 자, 잘 봐.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인터넷의 특징은 일단 거짓말을 해도 된다죠. 근데 지금 더 뒤에 무슨 내용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 게 마냥 쉽다 아니면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가 나왔다고.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이 세상은 1, 2, 3번 종합한 문제 미리 써놨는데 아주 복잡하고 변화무쌍하고 때에 따라 막 바뀌는 예측 불허의 상황을 말하는 거야.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는 거짓말을 일관되게 꾸준히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많은 인터넷의 utterance, 인터넷에 존재 많은 글 중에는 일단 거짓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글도 있을 거고 거짓말도 있을 거고 또 반면에 거짓말을 일관되게 꾸준히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떤 말도 있을 거고 참인 것도 있을 거고 이런 얘기죠. 그게 바로 인터넷 특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야? 인터넷상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른다. 왜냐면 거기에 뭐와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참인 것도 있고 거짓인 것도 있기 때문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이거. 그죠? 어떤 건 안 믿기에는 진짜인 것도 있잖아. 거짓말을 하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죠? 아까 댓글 달아서 쭉쭉 달다가 중간에 한 명은 서로 이제 역할극을 하는 거, 일종의 역할극 하는 걸 못 알아채고 야, 얘이려고 시험 때문에 진짜 사실 졸라 빡세. 지문 70개, 80개 들어가. 라고 하는 댓글도 있겠죠. 그치? 그럼 그걸 읽는 사람은 혼란스럽다고. 이게 진짜인가? 저게 진짜인가? 왜? 거짓말도 존재할 수 있고 거짓말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참인 것도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와 가장 비슷한 걸 찾으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좀 어렵게 표시해놨죠. 자, 좀 더 잡아보고. 어떠한 세상에서 이게 거짓말을 유지하기가 힘드냐. 잘 봐, 어떤 세상인지. 여러 개의 상호작용들이 take place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일어나다, 발생하다라고 그랬죠. 동의어 뭐가 있다고? occur. 그 다음 happen. 하나 더 arise의 동의어였죠. 일어나다, 발생하다. 너무 많다. 이 프로젝트가 이게 나쁜 게 금방 넣어도 그지? 공유도 탁해 되고. 굉장히 원심. 나 이거 진짜 오늘만 이제 끝나고 나면 저기 가서 더 큰 데에서 전자책판 다시. 전자책판은 좀 조그만씩 이거 원장님 꼬시고 있어요. 좀 더 큰 걸 해달라고. 어차피 지금 고상들은 고상들 어차피 끝났고 고상들 끝나고 나면 좀 큰 걸로 좀 너무 작아. 원래 80인치로 쌤이 전 했었거든요. 80인치로 이만한 거. 그건 진짜 필기할 공간이 넉넉해요. 지금은 좀 안 해갖고 뭐 좀 쓰다 보면 쓸 데가 없어. 쓰다가 막 밀고 막 쓰고 막 이래야 되잖아. 꼬시고 있어요. 좀 더 큰 걸로 바꿔달라고. 힘을 모아줘. 여러분 이게 지나가면 원장이 보면 이래. 우리 다 같이 저쪽으로 옮겨가거든. 공사 원장님 저쪽에 있거든. 그러면은 원장님한테 직접 말하기 쉽지 않지. 돼지 갖고 좀 이렇게 되잖아. 직접 말하지 말고 이렇게 원장님 이제 데스크 있잖아. 쓱 지나가. 이렇게 이런 말 하면서 책판이 작아서 학원 그만두고 그랬어. 그래서 지나가. 그걸 몇 명이 해. 그럼 이제 나한테 얘기한다고. 그래서 애들이 뭐 책판이 뭐 작다고. 사실 그 책판 작아서 그만둔 데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 책판이 좀 급하다고 사실 책판이. 제가 그동안 말씀 못 드렸는데. 근데 좀 비싸거든. 그게 85인치가 제가 썼던 게 1000만원짜리예요. 1000만원 비싸지 그치? 100만 단위만 돼도 어떻게 하겠는데. 그래서 내 돈 아니니까. 85인치 내가 꼭 좀 작은 거, 70인치 정도 되는 거를 근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분위기를 형성 분위기를. 다 좋은데 책판이 작아.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이제 커피 타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야 근데 칠판 글씨 안 보이지 않냐? 뭐 이런 거 너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에서 연습 좀 해놨고 자연스럽게 좀 컸으면 좋겠어. 이 정도 크기면 괜찮죠? 그지? 전자칠판이 이 정도 크기면 딱 좋은데 근데 프로젝터는 난 쓰기 싫어. 이거 지우고 막 썼다 지우고 막 이고 막 시간 같잖아. 그지? 잉크도 이따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좀 큰 걸로 자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자 어떠한 세상이냐면 첫 번째 여러 개의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압박 속에서 그치? 너 댓글 이렇게 달아야 되고 어떻게 달면 안 되고 그런 환경이잖아. 그치? 거짓말을 달기가 일관되게 유지하기 쉽지 않다. 두 번째 어떤 세상이냐면 참가자들이 종종 바꾸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과 정체성을 막 바꿔. 어제 이 새끼 이 아이디가 어제 다뤘던 건 경찰이랬는데 오늘은 고딩이에요. 그죠? 막 혼돈스러운 상황이라고. 여기서 거짓말을 일관되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색이냐면 협조적인 원칙이 요 단어 어렵죠. arbitrary라는 단어. 그런데 EBS에서 올해 나왔어요. 항상 여러분 3, 6, 9, 10월 하고 수능까지 다 전부 다 단어가 어려운 듯 하지만 이 어려운 단어들은 거의 대부분은 EBS에서 나왔던 단어를 연계시키는 거야. 그래서 좀 대단하고 보이는데 1월 달에 여러분들이 본 EBS 교재에 있는 단어를 싸그리 다 외우셔야 돼. 그 다른 시험에 냅니다. 단어를 연계시켜서. 요거 임의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알만한 더 쉬운 단어는 랜덤과 비슷한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임의적으로, 지 맘대로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어떤 색이냐면 협조적인 원칙이 임의적으로, 랜덤으로 abandon 뭐죠? 버리다. 그 랜덤으로, 무작위적으로 버려질 수 있는 협조를 하다가 갑자기 협조를 안 하는 혼돈의 카오스인 세계에서는 거짓말을 일관되게 유지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라고. 그게 역접기에 나왔다고. 종합하면 뭐예요? 인터넷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은 인터넷 말의 특징이라는 건 거짓말에 대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도 가능하지만 근데 거짓말을 일관되게 꾸준히 하기엔 너무나 복잡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만 달기도 어려워서 참인말도 있다. 두 개가 혼재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봤을 때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주제를 이어지는 것이지. 그죠? 이걸 어떻게 푸니 애들이 이걸 그죠? 풀이 들어서 알겠지만 맞춘 사람이 있다면 거의 찍어서 맞춘 거겠죠. 되게 어렵죠. 거기다가 보기도 어려워요. 제한된 시간 내에 풀기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의고사 수능 풀 때 33, 34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웬만해서 그냥 건드리지 마. 1등급 빼고 건드리지 마. 그냥 비워두고 나머지 풀어. 왜냐면 33, 34 먼저 풀면 멘탈 털려. 그리고 바보같이 이걸 한 번 읽고 이 안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3번, 4번 읽고 앉았지. 이거 3번, 4번 읽는다고 정확히 파악이 될까? 대부분은 파악 못해요. 1등급 학생 빼고는. 그러니까 비워두고 나머지 풀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푸세요. 어차피 이건 시간 들어서 푸나 찍어서 푸나 확률이 비슷해요. 맞죠? 확률은. 그치? 33, 34는 되도록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 먼저 풀어라. 이 절대평가로 변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다. 이런 거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못 풉니다. 나머지 풀고 시간 나면 그때 풀어보시고. 자, 이제 답으로 이어가자. 이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언급하자면, 당신이 인터넷에서의 글을 보게 될 때, 당신은 종종 알지 못해요? 그 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왜?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는 혼돈의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면 당신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답으로 먼저 가서 맞춰보자. 뭘 알지 못해서 받아들이기 힘드냐? 어떤 일련의 대화상의 주제들을, 원칙들을 이렇게 돼요. 어떤 일련의 대화상의 원칙들을 이은 바꿔줘야지 인터넷에서의 그 말이 obey가 뭐예요? 뭐뭐에 복종하다 뭐뭐를 따르다예요. 그래서 어떤 일련의 대화상의 원칙들을 인터넷의 말이 따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얘네가 단체로 가장을 해서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각자 진짜로 댓글을 다는지 어떤 원칙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로 연결되면 꽤 적절하죠. 그래서 2번을 답으로 삼아주고 그러면 나머지가 왜 답이 안 되는지를 우리가 반대로 소거해보자고. 자, 주제는 잡았죠, 그죠? 주제는 아닌 거. 어떻게 어긋나는자. 자,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단 이거 안 되죠. 뭐니? 재정적인 이득. 돈적인 얘기는 전혀 없었잖아. 얼마나 많은 재정적, 돈적인 이득을 당신이 그 인터넷 정보로부터 얻을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관건이 될 수가 없다. 재정적이라는 건 묘사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not mentioned, 아예 언급조차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not mentioned. 자, 3번 보자. 요걸 몰라서 그래.
어떻게 가상현실이 drive가 뭐라고 하다죠? out이기 때문에 몰아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가상현실이 현실에 대한 감각을 몰아내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not mentioned입니다. 가상현실 이런 거 전혀 없어서요. 자, 4번. 뭐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로 made a statement, 진술하다 말하다죠. in question은 논란 중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정도 보시면 돼요. 뭐 요점이 되는 현재 요점이 되는 그 말, 진술을 당신이 정말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보세요. 이 주체가 되는 유는 인터넷상의 말을 보고 받아들인 주체지 지가 댓글을 달아서 말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내가 정확한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받아들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은 관련이 없어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나. 자, 5번. 왜 나머지 참가자들이 왜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격을 한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건 2번이다.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근접하죠. 자,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순서로 가봅시다. 36번. 35번은 쉬우니까 참고하세요. 35번은 참고로 계속 두 발씩이었어요. 질문의 주제가 앞에 있고 나머지 그냥 읽어보시면 주제가 아닌 거를 쉽게 잡을 수 있다. 자, 순서로 가보자. 자, 이게 36번이 2점짜리고 37번이 3점짜리였죠. 근데 36번도 어려웠어요. 2점짜리가. 이번 10월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3점짜리만큼은 어렵더라. 자, 순서 푸는 방식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일단 중요한 건 주어진 문장을 여러분 제발 이거를 시간이 없다고 이걸 볼 때 쓱 읽고 이제 시작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망해요. 일단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풀이의 실마리가 되는 건 주어진 거 다음에 일단 첫 번째 오는 걸 잡아내면 그 뒤에는 좀 풀리거든. 그게 일단 관건이에요. 그러면 주어진 거 다음에 첫 번째 누가 올지를 결정하는 데서 중요한 건 이걸 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허투루 해석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다. 그 다음에 얘와 모순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모순이 일어나지 않아서 쭉 이어지는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주어진 요 덩어리를 잘 분석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정리롭게. 자, 어떠한 시절들이 때가 있는데 우리가 모순적인 관점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모순이 있다는 걸 알아채는 여러 때들이 있죠. 그죠? 내가 이제 말한 게 있는데 그게 되게 모순적이야. 그런데 인식을 했어. 자, 적어도 뭐 중에 하나에서 저 더 깊은 수준의 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나의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속에서 내가 모순된 견해를 갖고 있고 내가 모순적인 거를 아는 그러한 데가 있다. 대다수의 우리는 그나 할 수 없는데 편안하게 살 수가 없지요. 우리 자신과 함께 단서가 붙어요. 만약 우리가 습관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요 습관을 갖고 있으면은 제대로 살 수 없대. 이 습관이란 바로 flat이 뭐죠? flat? 평평한이라는 뜻이죠. 평평한이라는 얘기는 앞이 탁 트여서 다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백한이라는 뜻이네요. 명백한, 분명한. 명백하게 모순적인 진술, 말을 갖게 되는, 말을 담고 있는 그러한 습관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근데 어디에다가 모순적인 말을 갖고 있냐? 우리 의식의 forefront는 for도 앞이죠. before. 그죠? front도 앞이죠. 뭐다? 앞 플러스 앞이야. 최전방. 맨 앞 이렇게 돼요. 우리 의식의 최전방. 뭐야? 완전히 내가 의식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완전히 내가 모순 덩어리라는 걸 의식하면서 모순적인 말을 하는 거는 우리는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고. 정리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모순을 내가 모순적인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면서 그 모순을 밖으로 드러내면서 사는 건 정말 쉽지가 않다. 이렇게 된다고. 이해됐나요? 내가 모순적인 뭔가 견해나 말이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내가 그 모순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라고. 요 뒤에 이어질 내용을 잡아보자고. 자, 이제 A가 바라온다고 보고 가정했을 때 물음표가 뜹니다. 뭐 때문에? another way 때문에 물음표가 떠요. another 뜻이 뭐죠, 여러분? 이건 또 다른 추가적인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방법은이라고 나오려면 way가 방법이잖아. 또 다른 방법, 방식은이라고 이게 주어거든. 이게 나오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이거 말고 하나의 방법이 언급돼야지, 그지? 하나의 방법 언급되고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은이라고 해서 문장을 시작하는 거 아니야. 물음표 떠야죠. A가 들어갈 자리는 어디다? 어떤 뭐가 됐든 한 가지 방법이 언급된 뒤에 그 다음에 A가 나와요. 그 방법이 등장하면 나중에 A를 연결시켜보고. 근데 A가 이게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way하고 뒤에 관계부사 하고가 생략이 된 형태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another way에 대한 수식이 돼요. 어떠한 또 다른 방법이냐. 물음표가 떴지만 문장 첫 번째까지는 읽어주신 거예요. 나중에 순서를 잡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은, 그 방법에는 제가 허락할 수 있는 건데 저 스스로 하여금 hold to 유지하다요. 유지하도록 그 말들이란 모순되는 말입니다. 사실과 모순되는 말을 내 자신으로 하여금 유지하도록 허락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했어. 그치? 또 다른 방식이 그러면 앞에도 어떤 방식이 나와야 돼요? 내가 모순적이긴 하지만 그 모순을 내가 갖고도 살아갈 수 있는 거를 말하죠. 앞에 있는 방식은. 그 방식이 있고 이거 말고 요걸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이라 했으니까 앞에는 일단 어떠한 방법이 언급되는데 이 방법도 뭐에 대한 방법이다? 내가 모순을 안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앞에서 언급이 돼요. 그죠? 그거 하나의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이렇게 is 뭐 이하다라고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자 내가 모순이 있지만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걸 허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deliberately. deliberate 뜻이 뭐다 이게? deliberate 의도적이라는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refrain이라는 단어도 외운 적 있어요. 고3만에서 삼가다라는 뜻, 삼가다, 안 하다. 의도적으로 삼가하는 것입니다. from 뭐 하는 것을 조사해 보는 것을 사실을 일부러 조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사실? 그 진술들이 나타내는 팩트를 일부러 조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애써 외면하는 거 되는 얘기지. 팩트를 애써 외면하면 모순을 안고 그냥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라고. 그죠? 그래서 A가 들어갈 것은 모순을 내가 스스로 간직하면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 자, B로 가자. 그러면 다시 B가 처음에 온다고 보고 아까 주어진 지문에 이어진다고 보고 주어진 지문의 내용은 모순이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그 모순을 밖으로 드러내면서 도저히 살 수 없다가 정리가 됐다고. B가 지금 예시가 나왔죠. 순서 삽입의 예시는 항상 이걸 챙기셔야지. 무엇에 대한 예시인가를 챙기셔야죠. 아까 우리가 어휘 문제에서도 이걸 이용했죠. 무엇에 대한 예시인가. 예시가 완전 떨어지는 거야. 주어진 문장은 내가 모순을 인식하면서 밖으로 드러내면서 동시에 사는 것을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에 대한 예시가 만나보자. 자, 예를 들어 저는 그 다음 explicitly 보세요. explicitly 뜻이 뭐죠 이게? 요거의 반대말이죠. implicit의 반대말이죠. explicit 뜻이 뭐다? 일단 implicit은 뭐다 이게? 함축적인, 내재된, 숨겨진 이런 뜻이고 explicit, ex 나오시기 때문에 노골적인, 뚜렷한, 대놓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저는 대놓고 말할 수 없는데 저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잘 뭐에 대한 예시인지 보세요. 주어진 거에 대한 예시인지 잘 봐. 제가 I tell many deliberate lies. 아까 뭐라고 이거? 의도적인. 나는 많은 의도적인 일부러 하는 거짓말을 스테파니에게 해. and로 연결돼요. 두 개가. 스테파니에게 거짓말을 일부러 많이 하면서 I never lie. 나는 결코 스테파니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 나는 요 1번 플러스 2번을 내 스스로에게 뚜렷하게 대놓고 말할 수는 없다는 내용은 무슨 얘기고? 1번과 2번은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거죠. 스테파니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일부러 하지 라는 것과 나 스테파니에게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 라는 것 절대 공존할 수 없죠. 그죠? 두 개가 모순을 일으키잖아. 그치? 이거를 누구한테? 나 자신에게 뚜렷하게 대놓고 말할 수는 없대. 무슨 얘기예요? 위에 주어진 내용과 일부 이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죠? 거의 뭐 예시지 뭐. 주어진 문장이 뭐였다고 할까? 내가 모순을 안고서 모순을 밖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정의했잖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스테파니의 경우를 들어서 예시를 들었네. 같은 얘기잖아. 그치? 내가 모순이 있으면서 그 모순을 있다고 밖으로 드러내는 거 안 된다. 내가 스테파니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난 결국 거짓말 하지 않아. 나는 모순이 밖으로 드러내는 거 아니야. 그건 있을 수가 대놓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주어진 내용에 대한 예시가 될 수가 있죠. B가 일단 처음에 오는 것이 유력하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 A가 들어갈 자리 어디라고? 방법이 들어가죠. 그죠? 방법이 나온다 보잖아. 자,
요건 안 되고 what I do 제가 하는 것은 가정해보면 무엇을 첫 번째 진술은 뭘 말해요? 요거 나는 스테파니에게 일부러 많은 거짓말을 하지 라는 첫 번째 진술이 reflect가 뭐예요? 무엇을 반영하다 나타내다 이게 objective가 형용사로 뭐고요? 객관적인 첫 번째 진술 나는 스테파니에게 일부러 거짓말을 많이 하지 라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라는 걸 객관적인 사실을 반영한다 나타낸다라고 가정해보면 그러니까 1번과 2번 중에 뭐가 맞아? 난 실제로 뭐 하는 사람이야?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게 팩트라면 이런 얘기야 라고 가정하면 그때 제가 하는 것은 바로 뭐다? suppress가 뭐라고요? 억압하다 그때는 억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 번째 진술 어떠한 진술? 나는 스테파니에게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라는 걸 눌러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취하는 거지 모순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해됐나요? 이렇게 했을 때 결과는 뭐니? 내가 내 안에 모순을 갖고도 살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나 이해됐나요? 이해됐니 이거? 1번과 2번 두 개가 공존하면 난 도저히 이건 살아갈 수가 없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지? 그럴 경우에 1번이 참이라고 쳤을 때 뭘 눌러버린다? 나머지 2번을 눌러버려서 나는 스테파니에게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아라는 걸 지워버린다고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한다라고 그냥 해버린다고 모순이 없어지죠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예요? 두 번째 방법이 나왔지 그치? 무슨 방법? 내가 모순이 발생했을 때 그 모순을 그냥 안고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나왔죠 뭐 한다? 나머지 하나를 모순을 일으키는 두 개 중에 하나를 그냥 없애서 눌러버려서 저 아래로 뭐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속으로 밀어버린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 나왔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A로 갈 수가 있구나라는 거지 아까 이제 A가 앞에 방법이 나와야 된다 특히 그 방법은 내가 모순을 안고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B에서 다 완성이 됐죠 A로 가보자고 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요거 말고 또 다른 방법 제가 스스로로 하여금 그 말, 진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요 바로 사실과 모순되는 진술을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그 팩트를 조사해보는 걸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이 팩트는 진술이 나타나는 팩트를 일부러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아예 무시하는 거라고 첫 번째 방법은 뭐였어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맞다고 치면 하나를 그냥 저 딴 데로 밀어버려 그죠? 이 두 번째는 뭐죠?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 아예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태도는 표현되는데 핑계에 의해서 바로 이런 핑계 Don't bother me bother 뭐죠? 무엇을? 괴롭히다 못살게 굴다 야 그 사실들 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마 나는 이미 made up my mind 나는 이미 내 마음을 결정했어 나는 결심을 했어 그러니까 쳐다도 안 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방법 1과 방법 2가 두 개 다 언급되고 그 C가의 마지막에 오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정신적인 operation 운영 혹은 뭐 작용 정도 되겠죠 작용들이라고 복수가 됐다고 정신적인 작용들 하나 이상이 앞에서 나와요 어떤 these kinds 이것도 하나보다 너무 두 개 이상이 나오죠 이러한 종류들의 정신적 작용들은 그 다음에 중요한데 not so much A as B가 있고요 요것도 EBS 교재에서 올해 작년에 계속 등장하고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A라기보다는 B라는 뜻이요 A라기보다는 B 자 이러한 종류의 정신작용들은 뭐라기보다는 reason이라는 단어는 reason이 뭐라고 이게 명사로 원인 말고 이성 동사로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다 해서 추론하다 이게 동명사가 되기 때문에 얘는 추론이라는 뜻이에요 추론 자 이러한 종류의 정신적인 작용들은 추론의 인스턴스 뭐예요? 예시, 사례 추론의 사례, 예시라기보다는 뭐다? 바로 추론에 대한 evasion 뭐예요? evade에서 왔죠? 회피라는 단어 추론에 대한 회피입니다 그래서 C에서 지금 받아주는 건 B에서 나온 방법 하나와 회피에 해당하는 A에서 나온 이 방법 두 개 합쳐서 이거는 이성, 추론에 대한 회피다 라고 마지막으로 결론 내줄 수 있죠 C가 마지막에 오는 건 가장 적절하다 B와 A를 둘 다 받아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순서를 잡았기 때문에 주제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C는 나머지는 지워버리시고 2점짜리 치고는 상당히 어렵죠? 자, 그 다음 37번으로 갈게요
3점짜리. 자, 이거는 일단 이걸 제대로 좀 순서로 잡으려면 이게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들이 하나의 개념을 잘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옛날에 저 때는 사탐이 다 필수였거든. 다 수업 들었고 다 시험 봤어야 됐어요. 다. 지금은 선택이기 때문에 이 기회비용이라는 단어, 기회비용, 요걸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죠. 요걸 일단 뜻을 알고 있으면 좀 유리해요. 기회비용이 뭐지? 경제에서 배우거든. 기회비용이 뭐지? 기회비용? 여러분들이 고3 수업 이제 영어가 한 달에 35만 원인데 이 고3 수업을 한 달 듣기 위해 35만 원을 내죠? 그지? 그러면 이 고3 수업, 요 수업 듣는 거에 대한 기회비용은 뭐냐? 여러분들이 35만 원짜리 살 게 뭐 있지? 뭐 저거 할까? 이거 귀 꽂는 거 뭐야 그거? 보청기가 아니고 뭐야 그거? 에어팟. 에어팟. 그래서 35만 원에 치자. 원래 좀 더 싼데. 그죠? 여러분들이 요 수업 듣는 거 그러니까 고민을 해. 보청기래. 에어팟을 살까? 한 달 영어 수업을 들을까? 고민을 해. 그러다가 여러분들은 영어 수업 들으면 선택해서.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영어 수업을 들음으로 인해서 뭘 포기한 거야? 에어팟은 포기한 거죠. 그때 에어팟이 뭐냐? 영어 수업 한 달 듣는 것에 대한 포기한 재화, 포기한 이익, 기회비용이에요. 에어팟이. 이해되니? 영어 수업 한 달 듣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뭐다? 에어팟이다. 손해보면. 이거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영어 수업 듣는 걸 선택한 거예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기회비용이라는 게 나와, 기회비용. 따져보고 이거 중에 뭐 할까라는 거.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오케이? 자, 요걸 일단 파악하고 있으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자. 또 똑같아요, 앞에랑. 단서 잡아서 물음표로 확인해보자고. 기술적 발전의 여러 세기들은, 수세기, 수백 년이 만들어왔는데 가능성들을. 그 다음, where이라는 게 접속사로 주어가 동사한 곳에서라는 뜻으로 꽤 자주 쓰였다. EBS 지문에서 항상 해마다. 요즘 알아두세요. 주어가 동사한 곳에서란 접속사 뜻이 있어요. 자, 37번. 37번. 자, 여러 세기는 만들어왔는데 가능성을 few 부정이죠. 난 아예 부정이죠. 거의. 그리고 어떠한 것도 아예 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곳에서. 그거 무슨 얘기야? 기술 발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가장 기본적으로 기술들이라는 건 허락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만약에 sufficient 뭐죠? 충분히 만약에 충분히 arm이란 게 다 EBS 나왔던 쓰임이 arm 뭐다 이게? 팔 말고 arms가 되면 뭐야? arms가 되면 이게 무기란 뜻이 있고 동사는 뭐겠니 그럼? arm 무기를 갖추게 하다. 그래서 무장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장비시키다, 준비시키다라는 뜻이 equip과 똑같은 equip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무장시키다, 장비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PP가 됐기 때문에 무장된, 이렇게 갖추어진. 만약 충분히 캐피털 뭐죠 이건? 자본으로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 그러니까 돈만 좀 넉넉히 있다면,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 기술들은 허락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연결되죠. partial이라는 단어 여러분. part가 뭐라고? 부분. partial이 뭐라고 여러분? 부분적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쁜 뜻으로 뭐다? 일부분 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에서 편파적인이라는 뜻이 있죠. 요거는 그냥 부분적으로란 부사가 돼요. 자, 다시 허락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부분적으로 극복하도록 그들의 그 지역의 geography는 뭐예요? geo가 요게 earth입니다. 땅, 지형을 말하고 땅, 지구. graph가 요게 write 혹은 draw라는 뜻이에요. graph가 그리다 쓰다 이렇게 돼요. 그 지형을 그린 건 지리학이에요. 지리학. 자, 그 지역의 지리학을 극복하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 지리학을 그 지형을 productive 생산성이 있게 만들어 줍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얘기네. 기술 발전이 그 어떤 지역을 좋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라고. 단순히 말하면 정리하자고. 기술 발전이 기술 덕에 해당 지형이 생산성이 좋아진다. 되게 도움이 되고 유익해진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썼지만. 요 얘기가 어디로 연결됐는지를 이따가 이어보자. 기술 발전 덕분에 그 지역이 좋아진다. 자, 이제 A로 가봅시다. 바로 온다고 보고 봤을 때 물음표가 바로 뜨죠. 그러나 자 일단 벗이 나왔고 요것 때문에 안 되죠. 그러한 똑같은 resource 뭐예요? 자원들 요것 때문에 물음 바로 뜨죠. 그치? 얘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반드시?
자원들이 연결이 돼야 돼. 그러한 똑같은 자원들을 가지고라고 말했기 때문에 물음표 뜨더라도 어디까지? 첫 문장까지 읽어준다. 자, 그러나 그런 또 역접이 나왔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러나 그러한 똑같은 자원들을 가지고 뭔가 앞에 자원이 나오고 당신은 건설할 수 있는데 50배, 50배 그 도로의 길이의 50배를 건설할 수 있어요. 어디에다가? flat, 아까 뭐라고? 평평한 lowland, 낮은 땅에다가, 저지대에다가 50배의 다리의 길이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2예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several 몇 개이라는 뜻이고요. tens of thousand에다가 0이 하나 붙어서 수만이에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도 될 수 있지요. A가 들어갈 거면 일단 뭐가 나와야 돼요? 자원이 나와야 돼요. 자원. 그죠? 자원이 있고 그 자원 가지고 앞에서 뭘 하나 봐. 근데 그 뭐 하는 거에 비해서 50배 길이의 길을 만들 수 있대. 그죠? 그래서 A가 들어갈 부분은 자원을 가지고 뭔가 만듭니다. 그죠? 근데 그거보다 뭔가 50배가 A로 뒤로 들어가요. 그죠? 자원 가지고 뭔가 만드는 게 들어간다. 다시 그럼 B가 바로 온다고 보고 봅시다. 여기서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물음표가 뜨는 거예요. 자, 경제학자들은 불러요.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정리했죠? 주어진 지문은 무슨 내용이라고? 기술 발전 덕분에 해당 지역이 좋아진다는 얘기였지. 여기에 뭔가 포기하거나 뭐가 좋은지 따져보는 기회비용이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죠. 그래서 B에서 물음표가 뜨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근데 아마 이거 몰라서 읽어봤겠죠, 그죠? B를 끝까지. 자, 일단 B는 우리 제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C가 거의 유력하죠. 자, C가 처음에 온다고 보고 바라보면 단어가 보여. 위에서 그 지형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그 지형이 나와요. 앞에 지형을 받아줄 수 있는. 이처럼 순서 삽입에서 대명사 등은 잘 봐야 됩니다. 자, 더 플러스 비교급이죠? 더 어려워요. 그 지형이 이즈가 생략됐어요. 그 지형이 좀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지요. 뭐 하는 거? 그 지형을, 요것도 앞에 나왔죠? 그 지형을 유용하게 만드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지요. 아, 기술 발전 덕에 지형이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일단 뭔가 단서가 붙어. 지형이 개발이 예를 들어 그냥 일반 저지대가 아니라 산꼭대기에 뭔가 만들어. 산꼭대기에 테마파크를 만들어. 쉬워요, 어려워요? 존나 어렵지.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까지 다 기계 장비 옮겨야 되고, 그 안에서 건설할 때도 뭔가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고, 뭐 상사 때도 염려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좀 더 돈이 많이 드는데 그 지역을 도움이 되게끔 유지하는데도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형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 뒤에 이어질 수 있어서 물음표 안 두고요. 출발 합성 여기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은 그렇게 되면 뭐에 대한 거냐면 잘 봐봐. figure out 뜻이 뭐죠 여러분? figure만 쓰면 생각하다예요. 물론 명사로 모양, 인물, 수치 다양한 뜻이 있고 figure out은 목적어가 와서 무엇을 알아내다라는 뜻이에요. 잘 봐요 여기서. 자, 기회비용의 개념이 나와요. 경제적, 사회적 발전은 그렇다면 뭐에 대한 거냐면 알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할지를, 기술과 자본을 어떻게 사용할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그치? 내가 저지대에, 그러니까 높은 지대, 산 꼭대기에다가 뭔가 건설했을 때 어떠한 기회비용이 든 거예요. 따져봤더니 저지대에 뭔가 건설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선택을 해야 된다. 기술과 자본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아내는 것에 대한 것이고, 투가 나온 이유는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두 번째, 뭐를 알아보는 것이냐면 바로 발견하는 법을 알아내는 건데, 뭐뿐만 아니라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feasible도 이것도 실행 가능하냐는 뜻이에요. 실행 가능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거. 이게 바로 앞에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관련된 개발과 관련이 될 것입니다. 뭔가 따져보고 알아봐야 된다고. 이걸 뭘로 받아요? 경제학자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바로 기회비용이라 부른다.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를 몰랐다 치더라도 뒤에서 예시로서 설명을 해요. 기회비용이란 예를 들어 뭐냐. 그래서 이제 일단 답은 CBA로 가기가 쉽죠. CBA. 그러면 뭐야? 그러니까 A가 와야 되는 조건이 뭐라고? 앞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자원이 나와야 돼. 그죠? 그런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50배 더 긴 걸 만들었잖아. 그러면 B에서 뭐가 등장해야 뒤에? 자원을 가지고 뭔가 건설하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거와 비교해서 A에서 50배 더 긴 걸 만든다 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자고. 자,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뭐가 실행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당신은 건설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맞는 얘기 들어가죠. 도로를 어디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도로를 건설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도달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산지가옥, 산 속에 있는 집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건설할 수 있을 건데 그 도로를 충분히 튼튼하게 말이죠. 전부 다 자원이다 재료가 들어가는 거죠. withstand가 뭐예요? 뭐뭇을 견디다 참다. 봄철의 홍수, 얘들은 홍수가 봄에 나더라. 봄철의 홍수를 견딜 만큼 충분히 튼튼한 도로를 건설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다 자원이 들어가죠. 풀어가 이게 명사로 쟁기고요. 동사로는 쟁기로 밭을 일구다 가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뒤에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밭을 가는 건 뭘 위해서 가는 거예요? 농업하기 편하게 하려고 가는 거죠. 그래서 플로라는 게 밭을 가자 말고 겨울에서는 제설하다라는 뜻이에요. 눈이 쌓이면 눈을 없애는 거. 그러니까 땅을 용도를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 플로가 그런 뜻이라고. 자, 그리고 그 땅을 탁 트이게 유지할 수 있는데 겨울에 제설할 수도, 탁 트이도록 제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고칠 수도 있고요. 그 땅을 깨끗이 할 수 있는데 눈사태 잔해가 없도록 잔해로부터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여름에는 말이죠. 전부 다 자원이 들어간 행위입니다. 바로 꼭대기에다가 뭔가 만들었을 때, 이 자원을 가지고 꼭대기에 뭔가 만들었을 때 뭐 할 수는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A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자원을 가지고 꼭대기에다 뭔가 만들 수 있지만 그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당신은 50배 더 긴 길을 만들 수 있어요. 어디에다가? 저지대에다가. 그러면서 동시에 수만 명의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요. B에서 A로 가는 게 맞죠. 역적도 통하지, 그지? 산 꼭대기에도 뭔가 만들 수 있지만 이건 비용이 많이 들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 눈사태도 치워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 그러나 저지대에서 가서 똑같은 자원 가지고는 훨씬 더 많은 결과를 낼 수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B랑 A의 내용을 합쳐서 이 기회비용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순서상으로도 CBA로 가는 것이 맞다. 똑같은 자원 가지고 더 좋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A가 마지막으로 가는 게 맞다.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순서 잡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어렵죠? 그죠? 3점짜리. 자, 그 다음 38번. 38번도 2점짜리인데 많이 틀렸어요. 아마 답을 지금 5번이라고 많이 했을 건데 5번이 왜 안 되는지 봅시다. 여기도 2점짜리 치고는 어려워요. 요거랑 중간에 됐고 쉬우니까 41, 2번 풀이하고 마실게요. 요거 두 개만. 자, 쉬울 겁니다. 대디아라고 가정하는 거. 만약 당신이 놓아둔다면, 한 집단에 높은 IQ의 사람들을 한데 모아둔다면, 그죠? 똑똑한 사람을 다 모아놨어. 그렇다면 naturally, 자연적으로, 당연히 그 사람들이 exhibit 뜻이 맞아? show랑 비슷하죠? 뭐면서 보여주다. 그 사람들이 당연히 높은, 요게 키워드예요. collective intelligence 뭐죠? 집단 지성. 여러 명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현명한 결과를 내는 거야. 집단지성이죠. 우리가 지금 그 서초동에서 이제 그 촛불 집회하는 거 다 집단지성 결과입니다. 자, 정리해보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똑똑한 사람을 다 모아두면 뭐가 나온다? 집단지성. 왜? 다 똑똑하니까. 그죠? 집단지성이 나온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정리하면 이거라고, 그지? 뭐 당연한 얘기잖아, 그지? 당연한 얘기 맞죠? 똑똑한 사람 모아두면 똑똑한 집단 된다, 이런 얘기라고. 자,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 자, 그 다음 보자. 요 삽입은 여러분, 일단 1번 앞과 뒤가 이어진다고 항상 가정을 해줘야 돼. 1, 2, 3, 4, 5번이. 그래서 이어지는 근거를 각각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근데 근거를 못 찾는 게 발생하거든. 그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야. 자,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쭉 측정을 해왔는데 지능을 개개인의 수준에서, 그러니까 개인의 IQ를, 지능을 측정할 때 이렇게 되죠.
just as 뭐라고 많이 외웠죠? 꼭 주어가 동사하듯이 꼭 우리가 특정을 해온 거와 마찬가지로 창의성을 말이죠. 그리고 참여도와 근성을 측정한 거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지성을 측정해 왔다. 뭐 우리가 이렇게 겪었던 거고. 자, 그 다음 1번 앞과 뒤에 벗이 통하나 보자. 벗이. 그러나 대비하라고 판명이 나지요. 역접이 통하는지 봐야 돼.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정하는 것을 무언가를 바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진 무언가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통하죠. 왜냐면 1번 앞에는 측정해 오고 있다가 나왔는데 그 뒤에 측정을 실패한다가 나왔기 때문에 벗은 통하네? 그럼 1번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 2번 뒤에 보자. 요 사이언스라는 잡지에서 보고되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연구원들은 MIT와 머시기 존나 쩌는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마침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이 방법이란 뭐에 대한 거냐면 시스템적으로 측정하는 것인데 바로 집단의 한 그룹의 집단의 지능을 시스템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와는 반대되는 한 개인과는 반대되는 집단의 지성을 말이죠. 그럼 봐봐. 2번 앞에 지금 훨씬 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무언가에 대한 정체를 집단지성을 밝히는 법을 측정하는 법을 알아내게 되었구나라고 썸띵을 받아줄 수 있죠. 누리적 모순이 없죠. 2번 앞까지는 이어지는 걸로 보시고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그 대단한 무언가를 못했었는데 그 대단한 무언가가 집단지성에 대한 측정인데 그걸 이제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자, 3번 뒤에 보자고요. 또 나왔죠. 꼭 우리가 evaluate의 뜻이 뭐예요? evaluate 무엇을? 평가하다. 우리가 평가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얼마나 성공할지 개개인 학생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지 뭐에 있어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걔가 얼마나 성공할지를 평가하는 거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는 현재 predict 예측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대 그죠? 연결되죠? 앞에 할 수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예측할 수 있는데 한 집단의 사람이 얼마나 성공할지 뭐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한 문제 하나는 아닌 문제 여러 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성공할지 그 확률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앞까지는 예측 가능한 방법 찾았다. 실제로 어떤 학생뿐만 아니라 집단에 대한 성공률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3번 앞까지 또 연결돼요. 자, 그 다음 4번이 관건인데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 4번을 답으로 못 찍으신 분들은 이렇게 본 거지. 4번 앞까지가 지금처럼 이어진다고 본 거죠. 그죠? 4번 앞까지. 그러면 4번 앞까지가 이어지려면 요 벗 있죠? 벗이 역집에 잘 통해야 돼. 그지? 읽어보자고. 그러나 that's not what happens. 그러나 그게 일어나는 일이 실제로 아닙니다라는 얘기는 봐봐. 그러면 4번이 이게 안 들어가고 이어진다고 보자고. 4번 앞에까지 무슨 얘기예요? 집단지성은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결론내야지. 그지? 맞죠? 집단지성 측정 가능하다고 결론냈단 말이야. 그 뒤에 4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그러나 그것이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했으면 그럼 보세요. 역접이 이 앞에 통한다고 보시면 이 문장 뒤에 어떤 내용이 이제 펼쳐져야 돼요? 이 문장 뒤에 어떤 내용이? 앞에 뭐가 나와서 집단지성은 측정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그게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 뒤에 무슨 내용? 여기 5번 뒤에 무슨 내용 나와야 되지? 집단지성은 측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어렵나요? 자, 앞에서 집단지성이 측정 가능하다라고 나왔잖아. 근데 그 뒤에 그러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나왔잖아. 그치? 이 뒤에 뭐가 나와야 되고 5번 뒤에 집단지성은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이 뒤에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봐봐. 또 하나. 요 indeed 때문에는 안 돼요. 5번은 넣어보자고. 이 주어진 단어. 5번이 없을 거 아니야. 틀린 사람은. 아까 주어진 내용이 뭐였죠, 여러분? 주어진 내용이 뭐였지, 이거? 똑똑한 사람 모아두면 집단지성이 발생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나왔지. 그치?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뜻이 뭐예요? indeed. 실제로가 나왔잖아. 그럼 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요 똑똑한 사람 모아두면 집단지성이 발생한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고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 나왔잖아. 그죠? 요 뒤에 해석을 해보자. 어떤 얘기인지. 근데 해석이 좀 어려워요. 잘 봐. 어떤 얘기인지. 자, 그들의 연구는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냐?
어떠한 팀이 있어요. 각각의 사람이 미안해 뭐라고 이거? 오로지 평균적이었는데 그들의 개인의 능력에 있어서 평균적인 사람이야.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능력은 평균적이지만 possess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소유하다. 능력은 평균적이었지만 뭘 소유하고 있는? 집단지성을 소유하고 있는 각각의 사람이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것을 발견했대. 무엇을? 바로 더 높은 성공률을 보여준다는 걸 발견했대요. 누구보다? 바로 개개인이 천재로 이루어진 되게 똑똑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한 팀보다 좀 지능은 평균적이지만 집단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성공률을 보여준다라는 걸 연구가 밝혔대. 그러면 이거는 일단 요 벗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지. 요 벗이 앞에 있는 거랑 역접이 통하려면 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할까? 집단지성은 측정이 안 된다라고 나와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보면 어쨌든 실험 결과가 집단지성을 보유한 사람의 성공률이 더 높네라는 건 집단지성이 측정이 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야. 잘 봐. 자, 이 내용은 지금 연구를 했더니 뭘 밝혔냐. 바로 각각의 사람이 어떤 사람? 지능은 평균적이었으나 집단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한 팀보다 결과가 더 좋더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그 얘기는 집단지성 자체는 측정이 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예요. 측정이 됐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그치? 얘는 집단지성이 측정이 되더라라는 얘기라고. 그죠? 그걸 토대로 이 결과까지 나온 거라고. 그죠? 보통의 사람이 합쳤을 때 나온다 이런 얘기라고. 성공률이 높다. 얘는 그럼 이 역접이 안 통하죠. 이 역접이 통하려면 뒤에가 무슨 내용이었어야 된다고? 집단지성이나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가 나와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랬지? 그리고 요거하고도 맞지가 않죠. 여기 5번에 집어넣어봐봐. 이거 뭐라고? 똑똑한 사람 모아놓았을 때 집단지성 나오더라 이런 얘기잖아. 실제로 근데 뒤에 나온 내용은 뭐야? 그와 정반대죠. 5번은 안 된다고.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건 4번에 집어넣어줘. 4번에 집어넣어줘서 똑똑한 사람, 봐봐. 똑똑한 사람을 모아두면 집단지성이 나온다라고 사람들을 생각한다지. 그지? 근데 그러나 실제로 그게 발생한 일이 아니더라. 실제로 어떻다? 연구를 봤더니 일반적인 사람이 모였을 때 오히려 집단지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성공률이 높아, 일을 더 잘하더라는 얘기로 이어진대죠. 그래서 4번에 들어가야 돼요. 4번에. 2점짜리 치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뒷부분 때문에. 앞에는 쉽다가. 그래서 2점짜리 치고는 꽤 어려운 지문이었다. 요거들을 많이 틀렸어요. 1등급 학생들도. 자, 그 다음 41, 2번 봅시다. 참고로 여러분 오늘 단어가 좀 많아요. 한 300개 돼요. 오늘 나간 단어가 그럼 다 외워갖고 오세요. 280개 됐는데 다 외워갖고 오세요. 기출 단어는 몽땅 다 외워줘야 돼요. 많더라도 다 외워갖고 오셔라. 영어는 결국에 단어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세요. 자, 20세기 역사는 revolve가 뭐죠? revolve, 공전하다. 또 동사 다른 뜻으로 revolution 뭐지? revolution, 혁명.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다는 뜻도 있어요. 자, 20세기의 역사는 혁명이 일어났는데 대단한 extent, 정도로. inequality 뭐죠? 당연히 equality, 평등, inequality, 불평등이죠. 불평등의 감소에 대해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누구 사이에? 바로 계급과 인종과 gender, 성별 사이에 말이죠. 불평등이 많이 감소했냐가 맞냐 뭐라 이런 얘기예요. 그대 볼까? 자, 비록 세상이 2000년의 그 세상이 여전히 가지고 있긴 했지만 share라는 거 여러분 공유하다라는 거 말고 이게 너와 내가 공유한 거 목, 지분 이런 식으로 목, 지분. hierarchy 뭐죠? hierarchy 이거 뭐지? 계층 구조. 이게 됐어. 위아래 관계. 계층 구조에 자신만의 지분을 여전히 가지고 있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긴 했지. 무슨 얘기냐면 2000년도에도 여전히 상하 관계가 조금은 남아있긴 했지만 이런 얘기야. 자신만의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 세상은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평등한 장소였고요. 바로 1900년의 세상보다는 말이지요. 아, 세상이 과거에 비해 시간이 갈수록 불평등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1번의 밀답선은 맞네. 그지? 자, 그 다음. 그래서 사람들은 예상했어요.
egalitarian이라는 단어는 요거는 어렵죠. 평등주의라는 뜻인데 일단 외울 필요는 없는데 예일 영어는 외울 필요가 있어요. 낼 수 있다. 평등주의에 egalitarian 평등 그러니까 equal이나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equal 똑같다는 얘기예요. 평등이라는 단어가 된다. 자, 평등주의의 과정이 계속되고 그리고 심지어 accelerate 가속화될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더 평등해지겠구나. 특히나 그 사람들이 희망했는데 두 가지를 첫 번째 일단 세계화가 자 spread는 다 됩니다. 목적어가 없을 때 퍼지다도 돼요. 목적어 있을 때 퍼뜨리다도 돼요. 심지어 명사도 돼요. 확산이라는 명사도 돼요. 자 사람들이 희망했어요. 세계화가 경제적 prosperity 뭐죠 여러분 이거? 번영 발전이죠. prosperity 경제적 번영을 퍼뜨릴 거라고 throughout the world 전 세계 여기저기에 왜냐면 불평등이 줄어들 거니까 경제적 번영이 다 퍼질 거다. 이 맞죠? 그죠? 불평등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상한 바 경제적 번영이 돈이 다 여기저기 다 옳게 쓰일 거다. 다 균등함을 분배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희망했는데 어떤 그 결과로 바로 인도와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약간 핍박받았던 인도와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come to 동사원형 뭐라고요? 오다가 아니라 하게 됐다. 즐기게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똑같은 기회와 privilege 아까 뭐라고요? 특권들을 이것은 뭐와 똑같은 거냐면 핀란드와 캐나다 좀 이제 잘난 나라들 핀란드와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기회와 특권을 즐길 거라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인타일 전체 세대가 자 전체 세대가 이러한 promise 약속 전제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까지 읽으면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 좋아지면서 불평등이 굉장히 많이 해소되었다가 주제 같은데 그 뒤에 이제 역접이 일어나요. 두 번째 단락에서. 자, 지금까지 어휘 흐름상 어색한 거 없었고 이제 데디아라고 보이는데 이러한 약속이 might not be fulfilled 뜻이 뭐라고요? fulfill 여러분 외웠죠? 동요까지 fulfill 뭐지고?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라는 뜻이었고 fulfill의 동요 뭐가 있죠 여러분? meet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가장 쉬운 건 satisfy가 있고 하나 더 이것도 기억하기로 했죠? gratify 반드시 기억하세요.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역접이 일어나 자 이제 보이는데 이러한 약속이 might not be fulfilled 충족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안 된다 이겁니다. 불평등의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자, 세계화는 확실히 혜택을 주긴 했죠. 큰 세계는 뜻 뭐예요 이건? 부분 이런 뜻이에요. 인류의 큰 부분에게 혜택을 주긴 주었습니다. 그러나 there are signs 여러 징후들이 있는데 그 징후란 growing inequality 점점 더 커지는 불평등의 징후가 여전히 있어요. 둘 사이에서 그리고 both between and within society 사회 두 대상 사이에서 사회 안에서 말이죠. 불평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 이제 논조가 바뀌었어요. 그죠? 불평등이 사실은 점점 커지고 있더라. 그 다음 보자고. 몇몇 집단들은 점점 monopoly, 자 monopoly가 맞죠? monopoly. 모노가 요게 모노가 싱글이에요. 하나를 말합니다. monopoly 뭐다 이게? 독점이라는 뜻이고 monopolize 뭐예요? 무엇을? 독점화하다. is는 항상 뭐화하다는 동사이기 때문에 자 이제 불평등이 만나보자. 몇몇 집단이 엄청나게 점점 독점화하는데 바로 세계화의 결실, 열매니까 결실을 독점화합니다. 불평등이 줄어든다가 불평등이 늘어난다가 맞지 그지? 그래서 C 맞고 동시에 빌리언 얼마라고요? 빌리언, a billion, 10억이에요. 10억. 수십억 명이 left behind, leave behind가 원형이고 leave A behind는 A를 뒤처지게 내버려 두다라는 뜻이에요. A를 뒤처지게 내버려 두다. 그래서 수십억 명이 뒤처진 채로 남겨지게 됩니다. 불평등이 심해진다. 자, 오늘날 가장 부유한 1%가 보유해요. 바로 전 세계 부의 50%를 절반을 보유합니다. 세상이 불평등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되는데 훨씬 더 악화될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 잘 봐요. 여기서 또 이제 그 4번에 대한 풀이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4번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일단 요 앞에까지 AI 얘기 나오기 전까지 세상은 평등해지고 있다, 불평등해지고 있다?
불평등해지고 있다. 그죠? 부유함이 한쪽으로 몰아지고 있다는 얘기라고. 자, 그 관점에서 AI의 rise는 동사로는 주어가 떠오르다는데 명사로는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떠올라서 여러분 입장에서 뭐야 이게? 없던 게 나타나지 그지? 출현 등장 이런 뜻이에요. 출현 등장. AI의 출현은 might eliminate 없애버릴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경제적인 가치를 그리고 정치적인 힘을 누구의? 대부분의 인간들의 정치적 가치를 없애버리지. 그죠? AI가 등장해서 접시 닦아버려 지들이. 그럼 사람이 고용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발언권이 있어요 없어? 없지. 가치가 돈을 벌 수 있는 힘이 아예 없어지는데 정치적 권력도 없어지게 되죠. 이것도 불평등이 가중된다 이런 얘기예요. AI가 사람들의 권리를 뺏어버리면서 불평등이 가중된다는 얘기 똑같이 이어가는 거라고. 자, 그 다음 at the same time 동시에가 나왔어요. 그럼 이 뒤에도 좋은 내용이 나와야 돼요? 나쁜 내용이 나와야 돼요? 나쁜 내용이 나오지. 주로 어떤 종류의 불평등이 점점 심화된다는 나쁜 내용이 펼쳐질 거라고. 그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그거 근데 좀 어려워요. 그와 동시에 봐봐. improve 뭐지 이거? 향상, 개선,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있어서 향상들이 주어요.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발전해. 그죠? 생명공학이 말고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해요. 그 주로 이제 의학과 관련됐죠. 그 발전들이 might make 만들지도 모르는데 감옥적어입니다. 그 다음 impossible이 맞닥치자. 불가능한 게 만들 수도 있는데 뭐 하는 것을 지목적어예요. translate 것이 무엇을 번역하다. 뒤에 구조물 A를 into B로 번역하는 얘기는 요걸 그대로 좀 옮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뭐라 이거 경제적 불평등이란 뭘 말하는 거야 이거.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돈이 없고 이런 얘기죠. 경제적 불평등을 생물학적 불평등을 뭘 말하는 거야 이거. 누구는 뭔가 생물학적 혜택을 받고 누구는 생물학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런 얘기죠. 그죠? 경제적 불평등을 생물학적 불평등으로 그대로 번역해서 바꾸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다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불평등해지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 이거로 번역하는 걸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이해되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만 불평등할 뿐이지 생물학적으로는 불평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 이해되니? 이해 안 되니? 경제적 불평등을 생물학적 불평등으로 바꾸는 거, 그대로 번역하는 걸 일단 D가 맞다고 본 거예요.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다고 해서 이게 그대로 뭐로 연결될 수는 없다? 생물학적 불평등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지금. 이해됐나요? 이해되니 이거? 근데 이러면 내가 가진 돈은 없어도 뭐는 가능하다? 생물학적으로는 평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불가능하다 맞다고 치면. 근데 위에서 계속 얘기한 내용은 뭐야?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 나쁜 결과가 나온다. 나쁜 결과가 나온다. 그죠? 당연히. 여기서도 일단 논리적 모습이 발생하는 거라고. 여기서. 얘가 지금 이 논조 이어가려면 경제적 불평등을 생물학적 불평등으로 그대로 번역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뭐가?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있어서 여러 향상들이, 개발들이. 왜냐면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건 예를 들어서 암치료가 있어. 획기적인 뭔가 발견돼서 신약이라든지 무슨 기계라든지 이거 싸게니 비싸게니 졸라 비싸죠. 그죠? 한 번 할 때 뭐 1억씩 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경제적 불평등 이미 있죠. 그죠? 돈이 있는 사람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개선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고 생물학적으로 이득을 얻는 것이고 반면에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은 신약이 개발되거나 새로운 기계가 나온다 해도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로 봐. 가능하다로. 이거로 그대로 번역하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것이 이꼴 바로 뭐다? 생물학적으로 불평등한 걸로 바로 번역이 가능해지게 되죠. 위에 있는 논조를 따라가면 그래요. 자, 밑에 읽어보고 이해된 단어 다시 해봅니다. 자, 진짜 부유한 사람들은 마침내 결국에
무언가를 갖게 될 거예요. 이 무언가는 정말로 가치가 있는 무언가인데 to the with 바로 거대한 그들의 엄청난 부유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말로 가치 있는 무언가를 부자들은 갖게 될 겁니다. 그게 먼저 뒤에 나와요. 자, 현재까지 그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들은 오직 그저 구입할 수 있어 왔는 반면 약간 더 많은 걸 바로 지위상의 어떤 상징보다 약간 더한 걸 그냥 구입할 수 있었던 반면 지금까지는 그냥 뭐 좋은 자동차, 존나 큰 집 이 정도만 구입할 수 있었던 반면 이제 곧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구입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뭐 생명 그 자체를 구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돈이 없는 사람은 그걸 구입할 수 있어 없어? 없거든. 뭐다? 생물학적 불평등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적 불평등이 지금 뭐로 그대로 치환된 거예요? 생물학적 불평등은 그대로 치환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경제적 불평등을 생물학적 불평등으로 있는 그대로 요걸 A를 B라고 번역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로 들어가야 밑에 있는 내용과도 맞아떨어지지. 그치? 돈이 없으면 뭔가 암 걸려서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앞으로는. 그래서 이걸 경제적 불평등을 생물학적 불평등으로 번역하는 걸로 이해한 것이고 이게 가능하다로 가야 되죠. 밑에 지금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생명과 자체를 살 수 있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논리구조 이해됐나요?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 결국에 사람의 생명 간의 불평등까지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끝까지 읽어보고 2를 확인해보자. 자, 만약에 새로운 치료법이 있는데 익스텐드가 뭐라고 얘기해? 늘리다, 연장하다. 생명을 연장하고 신체적인 그리고 인지적인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치료법들이 그러니까 죽을 사람인데 뭐 이게 뭐 심장을 새로 달아서 뭐 계속 연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 다리가 하나 없는데 기계를 정교하게 붙여서 다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자 이러한 새로운 치료법들이 판명되게 된다면 어떻다고? 비싸다고 돈이 많이 든다고 판명나게 된다면 인류는 스플릿 뭐되게 나누다 나뉘다예요. 나뉘게 될 것인데 무엇으로? 바로 생물학적인 요거는 다행히도 뜻을 줬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 생물학적인 계급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심장이 망가져도 새로 닮은 다니까 인공신장 그죠? 돈이 없는 사람은 그걸 겪지 못하기 때문에 계급 구조가 생긴다 했다고. 다시 올로 들어가서 생명공학의 생명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있어서 향상들이 오히려 뭘 불러왔다? 사람 간의 생물학적인 계층 구조인 불평등을 불러왔잖아. 그래서 경제적인 불평등이 생물학적인 불평등으로 그대로 번역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지도 모른다고 바꿔줘야지.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경제적 불평등이 꼭 생물학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가능하게 만든다로 들어가야 경제적 불평등이 생물학적 불평등을 야기시킨다로 갈 수 있잖아. 바로 그대로 번역이 될 수 있다. 41번은 그래서 제목 보시면 뭐 얘기하죠. We headed for head가 향하다요. 우리는 향해지고 있는가? 좀 더 평등한 사회로 향해지고 있는 것인가? 2번이 가장 적절한 제목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